자, 잘 쳤죠. 자, 88페이지 제3장 토지이동. 이걸 보도록 하죠. 자, 토지이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개괄적으로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등기 촉탁액수. 요거는 좀 하나 잡아놔야 돼요. 자,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임에서 토로 가는 거죠. 임토 전환 60일. 자, 지목 변경 필요적 사항이 아님. 그래서 이제 자, 대도사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 요거 하나 딱 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분할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60일 신청 의무가 없어요. 예외적으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가 있죠. 한 필지 일부가 행질 변경. 그거 하나 딱 체크해서 마무리해 놔야 됩니다. 합병은 대표적으로 청량 X가 되죠. 원칙적으로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부지 요거하고 우리 학철수, 전자해구, 유도, 공장체 11개 지목입니다. 이 경우만 60일 이내에 신청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합병의 확정의 논점은 뭐예요? 합병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 논점이 되죠. 합병의 성립 요건은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 요거 기억해둬야 되고, 특히 성역지 지역권은 합병이 가능하나 요역지 지역권은 합병 불가능. 그거 하나 딱 숙지해둬야 돼요. 자, 지목 변경은 대표적으로 청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논점입니다. 그 대상 토지가 뭐냐? 바로 우리 대상 토지 행질 변경이라든지 행질 변경, 건토지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라든지. 그래서 특례가 하나가 있어요. 그 특례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에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한 경우, 그거는 예외적으로 특례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준공 전 합병 신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바다로 튼 토지의 등록말소. 바다로 튼 토지의 등록말소는 언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대표적으로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이게 대표적인 우리 축척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소관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적소관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신청하겠어요? 신청하지 않겠죠? 신청이 없으면 직권말소하여야 된다. 그래서 직권말소는 의무적이에요. 등록말소는 필요적 하여야 된다. 회복 등록은 임의적 할 수 있다라는 거. 두 가지 측면. 그래서 거기 2번과 3번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놔야 됩니다. 자, 축척 변경은 자, 지적도에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축척 변경, 요거 별표가 5개입니다. 자, 축척 변경은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신청으로도 가능해. 그래서 특히 자, 축척 변경의 절차가 올해 28일 때 대표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고, 특히 납부와 수령에 대해서 납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죠. 수령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그거는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등록상 정정은 대표적으로 자, 신청과 관련돼서는 경계 면적, 그래서 선락서, 판결서,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청량 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그래서 미가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미가신. 자, 직권정정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3개짜리에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자, 10개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8번과 관련돼서, 자, 우리 문제집 89페이지 맨 위에 8번,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토지 합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 선창을 각한 등기관이 통지를 하는 경우, 특히 다만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합병을 잘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직권정정 사유라는 거, 요 8번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지적업무 정리와 관련돼서 토지이동, 그럼 특징은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야. 소유자 변동은 소유자 정리결의서죠. 대장과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대장의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없고 대표적으로 불법 통지를 한다. 매번 반복이 된 겁니다. 자,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는 별표 3개. 대장과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서 대장의 부동산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소에 촉탁한다.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에서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거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이에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등기 촉탁은 누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이렇게 기억해줘야 돼요. 자, 토지 소유자의 통지. 자, 통지 사유는 대표적으로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에 통지 사유를 하는 거. 그래서 통지 시기.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자,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 필정이 불필요한 경우, 등기 촉탁이 불필요한 경우는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죠. 그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이라는 거. 자, 주소 거소를 모를 때, 주소나 거소를 모를 때 시군구의 공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기한. 그러면 88페이지와 89페이지에서 두 페이지에 우리 토지 이동에 대해서 체계도, 개괄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혼자서 화장실에서 우리가 줄줄줄줄줄줄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90페이지입니다. 자, 90페이지 일단 90페이지는 넘어가기 문제 1번을 들어가기 전에 자, 토지 이동의 개념을 먼저 잡고 들어가자고요. 자,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바로 토지 이동의 개념이에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이동이고 변경하는 것도 토지이동이고 말소하는 것도 토지이동이라는 거. 1, 2, 3 이게 다 들어가줘야 된다. 그러면 문제 1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에서 토지이동 사유는 소유자 변경. 자,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고 X. 소유자 주소 변경,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죠. 등급 수정 마찬가지, 지가 등락, 토지의 분할. 5번 정답은 5번이 되죠. 5번이라는 것은 토지 분할입니다. 분할을 이렇게 쉽게 봤어요. 면적과 경계의 좌표가 달라지니까 토지의 표시. 그러면 분할은 대표적으로 무슨 이동이 있다? 토지 이동이다.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을 외워줘야지 토지 이동 사유를 외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의 개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이미 의미를 잡고 가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등록전환입니다.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등록전환은 임에서 도로 간다. 잡아야죠. 1번의 등록전환이란 임에서 도,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1번은 등록전환의 개념이네요. 개념. 2번의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로서 산지관리법 줄쳐놓고 건축법의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행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으로 인하여 지목 변경할 토지로 한다.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등록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그러면 등록전환은 등록전환 시 언제나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이러면 X가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거. 지목 변경 수반 X를 우리가 기억해둬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은 지목 변경 없이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아니한 채 등록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지문은 등록 전환을 수반하면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서 지목 등록 전환되는 거. 특히 산지관리법이야. 산지관리법 여기 국계법으로 나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나오면 지목 변경이 됩니다. 2번은 맞다.
자, 등록전환지. 등록전환에 결번이 발생한다. 그럼 산칠이 칠로 가니까 임에서 토로 가니까 결번이 발생한다. 오케이. 4번에 등록전환의 경우 지목 변경은 반드시 수반한다. 틀렸죠?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네. 그러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채 등록전환되는 거. 대도사 확인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4번은 X다. 자, 5번 질문은 토지 소유자는 등록전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등록전환과 관련돼서 항상 외울 거 그러면 대도사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이네요. 자, 분할 대상인 경우. 자, 분할 대상인 경우는 분할 대상 토지죠. 자, 한 필에 전부를 소유권이 전부를 이전하는데 무슨 쪼갤 게 있어요? 일부를 이전해 가야죠. 이번에 토지 영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게 한 경우 이때는 분할 대상 토지가 되네. 그러면 3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분할과 관련돼서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질문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전부가 흥질 변경. 정부가 흥질 변경됐는데 무슨 등록전 분할이 됩니까? 일부가 흥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될 때 이때가 분할 대상 토지죠. 그러면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한 필지 일부가 흥질 변경. 이때는 60일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연결되죠. 그럼 3번은 지목 변경 대상 토지네. 4번에 건축물의 형도가 변경됐대. 지목 변경이네. 자, 5번에 건축물의 계획 및 이용할 국토 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5번 지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계 법령에서 통지의 흥질 변경에 공사가 준공된 경우 이때는 분할 대상 토지가 아니라 지목 변경 대상 토지네. 그러면 분할과 관련돼서 분할 대상 토지 원칙은 60일 신청 의무가 없다. 예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흥질 변경됐을 때만 60일 신청 의무가 있다. 그러면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이네요. 자,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 이동 조사를 하는 것.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은 청량하죠. 등록 전환하고 분할 합병이네. 대표적으로 정답은 4번이고 이와 똑같은 원리가 뭐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목 변경도 있다라는 것. 그러면 합병과 지목 변경의 대표 선수는 바로 공통점은 청량하지 않으나 둘 다 합병과 지목 변경은 대표적인 토지 이동 사유야.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해야 돼.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실질적 심사주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이네. 합병 신청에 기한 의무가 있는 제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합병도 마찬가지 원칙적으로 60일 신청 의무가 없지만 A적으로 12개. 그래서 문제 8, 5번과 관련돼서는 그걸 숙지하려는 거네. 자, 첫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1개 제목이 있죠. 자,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자,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특히 요거 조심하라고 논의하겠어요. 도로, 공원, 공장용지, 체육용지. 그러면 이 공동주택의 부지. 공통점은 뭐야? 주로
공공용 토지죠. 공공용 토지가 됩니다.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들이죠. 만약에 합병의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여기 생각이 안 난다면 우리가 자꾸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연결을 해서 접근을 해 두셔도 돼요. 1번의 주유소용지, 공공에 사용되지 않죠. 묘지, 유원지, 학교용지, 주차장.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6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의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을 말소한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우리 자 해면성 말소, 즉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그래서 요 1번 지문은 대표적으로 16회 때 2.5점짜리 지문이 되네요. 그래서 1번 X가 되네. 이번 지문은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 1을 회복 등록 읽어요. 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특히 이번 지문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3번 지문은 지적소관청이 직권회에서 지적공부의 등록 말소를 등록상을 말소 또는 회복 등록할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직권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 및 공유서면관리청에게 통지 사유가 발생하네요. 4번으로 하천으로 된 토지, 즉 포락지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목의 변경의 대상일 뿐 등록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하천 부지화된 것 대표적으로 무슨 지라고 그래요? 포락지. 그래서 4번은 맞네요. 자, 4번, 5번은 바다로 든 토지를 등록 말소한 후 등기 촉탁한다.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니까 툭 치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게 되죠. 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축적 변경의 절차와 관련된 거죠.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축적 변경 절차와 관련돼서는 지금 반전의 준비태세 유비무환입니다. 대비를 해 두셔야 돼. 별표가 5개짜리니까.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자, 1번의 축적 변경 이혼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에 줄쳐놓고 약분하면 10분의 5, 즉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3분의 2 X죠. 자, 3분의 2와 관련돼서는 축적 변경의 무슨 절차? 사전 절차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축적 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는다. 시도지사 승인 반지, 축전, 축적 변경이죠. 그럼 축적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을 언제나 요한다. 이러면 틀려요.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경우는 축적 변경에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죠. 얘네들은 면적만 새로이 정한다. 나는 그렇게 연결돼요. 자, 이번은 지적소관청 승항금의 결정 동그라미 결정 자리 잡고 공고 자리 잡았어요. 공고를 툭 칩니다. 20일. 자, 그러면 30일이니까 틀렸네. 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의 청산권,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30일이 아니라 20일이네요. 자, 3번은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이동 시기는 즉 확정 공고일이에요. 그래서 확정 공고일 줄쳐놓고 시행 공고일이 아닙니다. 확정 공고일의 토지 이동 시기로 봐줍니다. 그러면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나가야 돼. 그러면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3번. 옳은 거 3번. 4번 지문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자 축적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은 15일 이상 공고하여 열람한다. 그래서 15일 맞고요. 자, 15일 틀렸어요? 15일 틀렸네. 공고니까 20일이겠죠. 공고 열람에 대해서는 15일이지만 요 15일은 20일.
자, 5번에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의결을 거치기 전 축적 변경 시행 제한의 토지 소유자, 그래서 토지하고 소유자 잘랐었죠. 소유자, 세자, 토지 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축적 변경의 절차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100%입니다. 자, 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은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정 사유와 관련돼서 나왔네요. 토지 소유자가 발견했어. 그러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에 있음을 발견할 때 지적소관청이 그 정정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에 있음을 발견할 때 직권 동그라미 정정할 수 있다. 3번에 신청에 의한 정정이든 직권에 의한 정정이든 정정으로 인해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라면 그 정정은 인접토지 소유자의 성락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정본해야 된다. 경계의 변동에 대해서는 직권 정정은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 면적, 청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있는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지적 청량을 할 수 있다. 정지시킬 수 있다. 자, 5번에 미 동그라미 미자 찾았어요. 그 다음에 신청도 찾아야죠. 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미가신. 정답은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도 이거는 기본 문제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직권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자, 2번에 지적등 임야의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가 없이 경기 있지만 잘못 등록됐대. 3번 질문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이죠. 미가신. 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과 관련돼서 3번은 신청이에요.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래서 미가신. 그러면 3번은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네. 자, 5번의 지적공부의 작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자, 5번의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자, 문제 10번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적정리 통지와 관련돼서. 자, 지적정리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가 되죠. 지적소관청이 그랬으니까 직권, 특지만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 촉탁을 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1번 맞네요. 자, 토지 소유자를 제의하는 자에 대한 토지 이동 신청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왜? 대의는 소유자가 모르거든. 그럼 대의하고 통지하고 연관이 쭉 뻗어나가야 돼요. 3번 지문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이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줬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4번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네요. 자, 5번에 통지 받은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신문
해당 신문,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지문에 대해서는 기본 문제라도 지적정리 통지와 관련된 지문, 자, 5개 지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변경 등기가 필요,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자, 불필요한 경우는 바로 지적공고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바로 7일이라는 거.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축적 변경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1번의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정에 서로 다른 출전하여 서로 다른 그러면 이때는 자 신청 동그라미, 직권 동그라미 그 지역을 축적 변경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이번에 축적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고 3번은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 전날부터 30일 동그라미, 시행 공고일 동그라미 참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 경계점 동그라미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경계점 세자 30일 그렇게 작성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4번 지문에 대해서 축성 변경의 납부고지, 납밭 6이죠. 그래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게 개정된 부분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축적 변경에 따른 정상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확정 공고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고에 등록한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고요. 자, 납부 4번과 관련돼서 우리 꼭 기억할 거. 납부와 수령. 납부와 수령에 대해서. 자, 그냥 외우지 말고 요거는 납밭삽니다. 납반육이라고 외워요. 납반육. 요거는 수한육이라고 외워져요. 그래서 납반육, 수한육 이렇게 해서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13번에 대해서 봐야죠. 12번이네요. 12번을 더 보자.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1번의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행질 변경 동그라미, 60일 동그라미, 지적소관청 줄쳐놓고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60일 분할을 신청하여야 된다. 1번 맞네요. 이번 지문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 정리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 동그라미 조사 정리하여 정정할 수 있다. 맞고요. 자, 3번 지문에 지적소관청의 소유자 변동 줄쳐놔요. 앞에가 소유자 변동이니까 뒤에도 소유자가 나와야 되겠죠. 소유자 정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4번의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즉 신규 등록은 제외,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 관세, 등기 촉탁, 오케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5번 틀렸네요. 자, 문제 13번은 다음 중 틀린 것. 도시개발사업과 틀린 것. 자,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바로 사업의 시행자. 그러면 자, 도시개발사업도 토지의 표시를 결정해야 돼.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줘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죠.
그럼 일본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틀렸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죠. 1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이동 신청을 하도록 요청해야 된다. 맞고요. 3번 질문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으로 거기에 줄쳐놔요. 공사가 준공될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번 질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의 사업의 시행자 5자죠. 특집은 15일 동그라미 잖아요.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그러면 대타,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13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문제 13번과 관련돼서 도시개발 사업의 특례로서 26개 때 출제가 되지만 28회 때는 이 5개 지문 중에 한두 개 지문이 또 유입될 수 있어요. 13번의 정답은 1번이다. 자, 14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적소관청 납부고지 수령통장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죠.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는 요거 1, 그래서 요거는 1개월이 되네요. 자,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요거는 아까 몇 개월이죠. 납반 6.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은 정답은 3번이 되네요. 자, 기본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14문제를 풀어봤지만 14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중요한 기본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기초가 쌓여야 돼. 그래야 쌓여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근에는 자꾸 14문제를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98페이지로 가보죠. 자, 그러면 토지동이란 자,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그랬으니까 한번 우리 적석에서 한번 해봅시다. 왜? 제가 읽으면 신규 등록 그러면 토지이동이면 O 아니면 X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자, 신규 등록 네, O 분할은 O 합병은 O 토지 등급 변경은 X 개별 공시지가 변경 X 축적 변경 O, 소유자 주소 변경 X, 바다로 된 경우 O, 행정구역 변경,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X죠. 행정구역 변경 O. 그러면 여기에서 X가 몇 개? X가 뭐가 있어요? 니을, 미음, 시옷.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자, 토지 이동 사유를 외울 게 아니라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문제 2번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합니다. 1번에 토지 이동이 있는 곳에 자,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할 신청 의무를 부여된다. 맞고요. 신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첨부서로서 자, 소유권에 관한 증명 서류. 요거는 맞죠. 신규 등록 청량 성과도는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청량성과도가 빠져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문제 3번은 신규 등록인데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는 자, 친하지 않는 거 등기 촉탁이죠. 그래서 등기 촉탁 X 이렇게 이제 꼭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청량성과도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요. 자,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들, 그래서 대표 산수, 등기부가 나오면 X라는 거. 아직까지 신규 등록은 창설적 효력으로서 아직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든. 그러면 자, 신규 등록 그러면 등기 촉탁 X, 청량성과도 X, 등기부 X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죠.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신청한 경우 지적소환청의 청량성과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오케이. 자, 신규 등록 대상 토지 도면의 축적은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 지목이 변경되거나 합병이 있는 경우 지적 청량을 하지 않으나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한다. 그러면 문제 5번 지문과 관련돼서 27회 때 간접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참 깔끔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딱딱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리바이벌. 자, 첫 번째 등기 촉탁 X요. 청량성과도 X요. 등기부 X요. 탁탁탁 쳐야 돼. 그럼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 한번 볼까요? 신규 등록의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풀어라? 등기 촉탁부터 찾아요. 자,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면 등기 촉탁을 찾아보고 없으면 또 딴 걸 찾아보는 거죠. 자, 신규 등록이라 하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신규 등록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이번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긴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조사요. 3번에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시 토지 대장의 소유자 변동일자는 매립준공일자 좋습니다. 4번에 신규 등록할 토지의 경우 토지와 경계 면적은 반드시 지적청량에 의해서 결정한다. 지적청량 의뢰는 누가 되어져? 지적청량 수행자 되어야 합니다. 5번은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없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으로 소유자로 등록하며 도면의 축척은 500분의 1로 한다. 아니죠. 인접토지의 동일한 축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5번. 자, 100페이지를 넘어볼까요? 자, 신규 등록까지만 오늘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 4번입니다. 자, 신규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수면 매립지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 신규 등록 효력 발생 시기는 지적공부 등록할 때 이번에 신규 등록의 경우 지적정량을 실시하여 토지 대장과 도면을 작성해야 되나 다만 종전에 도면에 정리할 수 있는 경우 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지번은 지번 부여지 인접토지에 본번의 부분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등신,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원칙, 인접토지에 본번의 부분을 부여하고 예의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멀려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꼭 숙제해놔야죠. 자, 4번은 신규 등록 시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신규 등록의 경우 지적소환청은 등기소의 등기 필통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그래서 자, 신규 등록은 지적소환청 직접 조사 등록합니다. 신자가 무슨 신? 새로운 신자니까 4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5번입니다. 자, 틀린 것은 신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소유권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되고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등기소에서 발행한 근거가 아닙니다. 자, 상위번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일정해 60일 좋아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거짓하면 1학년 1반. 자, 3번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환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세에 등기 촉탁해야 된다.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5번. 그렇죠. 자,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되고 청량성과도 X고 등기부 X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야죠.
4번 질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신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규 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좋아요.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지적소관청 요 자리 조심해야 돼요. 자,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할 서류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 좋아요. 확인으로서 그 서류에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제출 확인 이게 아닙니다. 자, 5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신규 등록 신청 시에 첨부해야 할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될 수 없는 것. 토지 등기 기록 등본 이런 건 없죠. 정답은 1번. 자, 6번도 조심해서 알아야 돼요. 자,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고요. 특히 요 5번하고 6번 오늘 잘 풀어놔야 돼요. 문제 5번 가중치 별표 3개짜리. 자, 문제 6번도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 3개짜리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올해 5점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5번과 문제 6번 특히 자, 제출 서류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눈여겨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3번. 문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 더운데 머리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요즘 많이 지치죠. 그래서 냉방병에도 걸리고 하여튼 우리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해서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임무 완수해야 됩니다. 임무 완수가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형님, 누님도 마찬가지.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은 그 임무가 바로 합격입니다. 자, 합격, impossible 해야 돼요. 그래서 I am possible이라고 그랬죠. possible 해야 돼. 그래서 I am possible. 나는 한다. I can do it.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날씨가 설마 날씨들이 덥다고 해서 나를 괴롭히던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날씨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